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했던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인데요. 오늘 특별 인터뷰에서 주영생 국가보훈처 전북 서부보훈지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지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주영생입니다. 네. 네, 104주년이 되는 3.1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음방송 가족들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주영생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훈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훈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5,000여 가구의 보훈가족을 애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보훈행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15,000여 가구가 우리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산하에서 그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부임하셔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합니다. 네. 2개월 남긴 이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1월 19일에 부임을 해서 네. 이제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네요. 부임하고 그 익산 팔봉 궁경묘지에서 호국 영령에 대한 참배를 시작으로 네. 6개 시군 보훈단체와 유관 기관을 방문해서 올해 보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한 그 다가오는 3월 24일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개기 행사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장으로서 관내 보훈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애우와 지원을 해드리고 지역민에게는 보훈정신을 알리고 보훈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국가보훈처 60여 년이 되는 이렇게 기점에 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가보훈처 60여 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 영웅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의 영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훈 교육과 보훈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 생각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애우하며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많은 그 국가 유공자분들 저희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함께 보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이제 차근차근 또 말씀 드려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3.1절 10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3.1 정신. 오늘 의의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어떠신지요? 네, 잘 아시겠지만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 내외에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어 일제의 식민지배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한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우리 전북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이신 박준승 선생이 천도교 쪽 민족 대표로 참여하여 서명을 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 총독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중국 동북지역과 하와이 등 해외로 들불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독립에 대한 온 국민의 의지가 결국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여러 기념일 중에서도 3.1절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부연이 필요 없는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서울 못지않게 독립만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네. 호남 지역 최초 3.1 만세 운동이 군산 옥구에서 전개되었는데요. 3월 5일에 영맹학교 교사 및 학생, 예수병원 직원, 구암교회 교인, 시민 등 500여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3월 13일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남문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익산에서는 4월 4일 장날 남부시장에서 네. 기독교계 인사인 문용기, 박도연, 장경춘 열사 등의 주도로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3.1 만세운동은 3월 5일 군산을 시작으로 총 50개 지역에서 11,0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하였고요.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36명 이상이 사상을 당하였으며 719명 이상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네. 50개 지역에서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네. 이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란 어떤 분들인지 또 그분들이 받으신 포상 훈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한가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로 그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에 따라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나누고 있으며 네. 그중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04주년 3.1절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104분을 포상하는데요. 네. 이 중에 전라북도 출신은 총 10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유족이 확인된 독립유공자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포상 전수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또 10분이 이 국가보훈처에서 포상을 또 받으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은 어떠하시고 또 예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전국 총 9분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7분,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 호남 지역에는 유일하게 한 분 생존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바로 이석규 지사님이십니다. 이석규 지사님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43년 3월에 광주 사범학교 재학 중에 학우들과 함께 무등 독서회를 조직해서 민족의식을 함양하였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모으야 하다 체포되어서 옥구를 치르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 2010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이석규 지사님은 올해 96세로 네. 고령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요. 아, 그러시군요.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전주 보훈요양원에 입사해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네.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독립정신을 계속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님께서는 보상금과 특별 애우금을 매월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보훈병원이나 이탁병원에서 국비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올해부터는 일반 병원 입원 시에 일일 8만 원까지 간병인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애국지사님께 이제 보상금과 특별 예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이런 독립정신 역사의 산 증인으로 저희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이 시민들의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참전 여공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전달해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중하고 애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6.25 참전 유공자분께 자켓과 바지, 넥타이를 지급해 드릴 예정이며 3월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개별 안내를 시작으로 7월까지 제복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형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립과 호국, 민주 주제에 맞춰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먼저 5월에는 민주를 주제로 청소년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를 중고교 청소년 댄스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시대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민주정신을 댄스로 표현하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는 호국을 주제로 호국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독립을 주제로 군산시 시간여행 축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제복의 영웅들 사업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또 그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창의적인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3.1절을 돌이키면서요. 이제 아쉽지만은 마지막으로 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3.1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발전된 조국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꼭 이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태극기를 개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4일에는 익산 4.4만세 기념공원에서 4.4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그 끝이 보이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WBS 전북 오는방송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저희도 공로자 숭배 사상 또 보훈 이런 마음은 늘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순국 선열 호국영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4월 4일에 4.4 독립만세운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도 또 소식 전해드리면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주영생 국가보훈처 전북 서부보훈지청장님과 특별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